일본항공은 국제선 광동체에 총 4종류나 되는 비즈니스의 프로덕트를 설치해놨는데요. 각 비즈니스 좌석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형태로 복불복이 매우 심한 편이에요. 최근 도입한 A350-1000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787, 777에 설치된 스카이 스위트의 경우 매우 훌륭한 비즈니스 좌석으로 손꼽히지만 스카이 스위트 2, 스카이 스위트 3는 매우 별로인 좌석으로 손꼽히는 녀석들인데요. 오늘은 그중 일본항공의 국제선 중장거리용 787 라인 비즈니스에 설치된 비교적 최신 좌석 스카이 스위트 3 리뷰입니다. 이번 발권은 김포부터 카이로까지 김포, 하네다, 도하 구간 자를 탑승하고 도하, 카이로 구간 카타르 항공을 탑승하는 두 번의 환승을 하게 되는 구간이었는데요. 이번 발권에 이용한 A 어드밴티지의 경우 미국 3대장 중 하나인 아메리칸 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으로 국내에는 워널드 항공사가 없는 데다 카드사 제휴로도 이용이 어려워서 직접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를 구입하거나 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를 이용해 3대1 전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3대1 전환에 6만 포인트 전환당 5,000마일을 더 증정하므로 6대2.5의 전환 비율을 보이지만 아메리칸 항공은 얄짤없이 3대1인데요. 이렇게 비싸게 전환할 수밖에 없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만큼 매우 유용해야 할 경우에만 사용해야겠죠. 그 경우 중 하나가 이번 노선인 김포, 하네다, 도하, 카이로를 잇는 노선입니다. 최근 아시아나가 카이로에 직항을 넣으면서 이집트에 가기 많이 편해졌지만 이전에는 중동 3사 또는 터키 항공을 통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출발하여 중동 지역까지를 A 어드밴티지는 4만 마일 차감하는데요.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아메리칸 항공은 아프리카 대륙의 카이로도 중동으로 편성해 놓아 카이로까지도 4만 마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간을 잘 잡으면 카타르를 이용해 인천, 도하, 카이로 또는 캐세이 퍼시픽과 섞어 인천, 홍콩, 도하, 카이로 그리고 이번 제 예약처럼 일본항공을 섞어 김포, 하네다, 도하, 카이로를 총 4만 마일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A 어드밴티지는 구간별 가장 높은 클래스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각 구간을 모두 같은 클래스로 보장하진 않기 때문에 퍼스트 구간이라도 이코노미가 섞여 있을 수 있어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지막 도하 카이로 구간 비즈니스인 줄 알고 발권했다가 알고 보니 이코노미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발권한 일본항공의 하네다 도하 구간 JL59편 저녁 10시 50분에 출발하여 도하에 새벽 4시 40분에 도착하는 이 노선은 워널드에서 요새 대장격인 카타르와 협업을 강화하면서 올해 새로 생긴 노선인데요. 요 노선 탑승하기 전에 라운지부터 잠깐 들려볼게요. 이전 김포로부터 하네다로 이동하여 환승 후 바로 라운지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일본항공의 비즈니스 라운지 사쿠라 라운지는 140, 149번 게이트가 있는 쪽 푸드코트를 지나 좌측에 있는데요. 4층에 사쿠라 라운지, 5층에 스카이뷰 라운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5층의 스카이뷰 라운지를 이용해 보았는데요.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식사 또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들이 준비되어 있고 창가 쪽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좌석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사실 밤이다 보니 밖이 잘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안쪽으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라운지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 간식과 주류, 음료도 구역별로 따로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주류가 구비되어 있었지만 제가 잘 아는 분야의 술은 아니어서 그냥 지나쳐 봅니다. 다만 술을 이렇게 디스펜서에 넣어 놓아 소량씩 마셔볼 수 있게 해놓는 모습이 역시 깔끔함과 절약의 대명사, 일본의 항공사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되네요. 일본의 맥주 사랑도 유명하잖아요. 이 라운지 안에 생맥주 기계가 정말 곳곳에 있는데 놀랍게도 다 다른 생맥주가 나옵니다. 쿠로라벨인지는 알 수 없는 삿포로 맥주, 프리미엄 몰츠가 아닌 것 같은 산토리 맥주, 기린 이치방 시보리, 아사히 슈퍼드라이까지. 준비된 음식의 경우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될 만큼 일본식으로만 준비되어 있지만 일본 항공들의 라운지에는 항상 요 카레가 준비되어 있고 이 카레의 퀄리티가 상당하기 때문에 꼭 드셔보셨으면 해요. 비행기 타서 또 먹어야 하니까 간단하게 카레와 맥주 한 잔만 곁들여줍니다. 하네다 공항에는 이렇게 한국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노선에도 일본어와 한국어를 같이 써주는 모습이에요. 일본답게 또 탑승 순서대로 그룹을 나누어 줄을 세우는 모습인데요. 이게 비즈니스가 최고 클래스인 비행기임에도 자사 최상급 티어 회원부터 탑승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룹 2로 탑승하게 되었고, 일본 항공사들은 충성 고객이 너무 많다 보니 비즈니스 탑승도 한 세월이 걸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타고 갈 항공기는 일본항공 보잉 787 라인 기령 6년의 비교적 최신 기체인데요. 이 787 라인에는 스카이 스위트 3 사프란사의 에리즈라는 좌석이 설치되어 있고, 무려 비즈니스 52석, 프리미엄 이코노미 35석, 이코노미 116석으로 200석이 살짝 넘게 설치된 프리미엄석 특화 기체입니다. 오늘 저는 비즈니스 2개의 캐빈 중 앞쪽 캐빈의 가장 마지막 줄 7K를 선택해봤고요. 좌석은 여느 리버스 헤링본 형태와 마찬가지로 121 배열에 모든 좌석이 복도로 바로 통하는 형태인데요. 흰색 베이스에 일본항공 특유의 붉은 시트색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에요. 그냥 살펴봤을 땐 깔끔한 모습에 나쁘지 않게 최신화된 좌석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이 각도에서도 앞좌석으로 인해 내 좌석이 상당 부분 가려지는 엄청난 앞뒤 간격으로 좌석이 붙어있는 데다 창가 쪽 선반을 보면 다른 항공사의 비즈니스 좌석에 비해 거의 45도에 가까운 각도로 창 쪽으로 향해 있는 좌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스카이 스위트가 비즈니스 중 가장 공간 낭비를 하는 프로덕트라면, 이 좌석은 가장 공간 전략을 하는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좀 더 살펴보면서 이 좌석을 씹어볼게요. 좌석에는 기본적으로 생수 한 병과 아이 마스크가 창측 선반에 놓여져 있고요. 좌석에는 베개, 담요, 어메니티 키트, 헤드셋, 슬리퍼까지 몽창 놓여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이것들을 둘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어메니티 키트는 딱 이게 전부고, 특이하게 핸드폰 스탠드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퍼스트와 극단적으로 차별화를 두는 모습이에요. 헤드셋은 특별할 거 없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준비되어 있고, 조금은 두툼해 퀄리티 있어 보이는 슬리퍼와 꽤 괜찮은 포근한 담요로 기본적인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좌석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까요? 좌석의 오토마는 거의 정삼각형의 모습으로 발 공간 자체는 그렇게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침대형일 때 극악의 답답함을 선사합니다. 오토만 아래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구조물로 작은 짐도 수납할 수 없는 형태였고요. 좌석 옆쪽 작은 수납 공간마저 너무 얕은 데다 그 흔한 여권 꽂이 그물망도 없기 때문에 헤드셋을 걸어두면 더 이상 물건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작은 수납 공간 아래로는 USB 충전 포트와 AC 전원 포트,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책꽂이 아래 시트 컨트롤러는 앞좌석 파트에 붙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편하게 손이 닿을 정도면 이 좌석이 얼마나 공간 활용이 뛰어난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테이블 역시 앞좌석 파트에서 내려오는 색다른 형태인데요. 이렇게 내려서 살짝 당기면 숨 막히도록 딱 맞게 조절되는 모습이에요. IFE의 경우 컨텐츠가 별게 없는 데다 이 좌석은 앞뒤 간격이 리모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바로 눈앞에 디스플레이가 있음에도 기본 설정이 터치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리모컨으로 터치가 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저것 만져봐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승무원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조작 방법도 너무 특이한 이 리모컨과 디스플레이가 이 좌석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좌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본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는 어떨까요? 일본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 웰컴 드링크로는 무려 플라스틱 잔에 살포시 담긴 샴페인이 제공됩니다. 아무튼 도하로 출발해볼게요. 일본항공의 777 1등석과는 조금 달라진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오면서 푸시백을 시작했고요. 순환고도에 이르러서는 곧 식사 준비가 시작됐어요. 테이블을 펼치고 테이블볼을 깔아주시는데요. 특색 있는 무늬에 요 끝부분을 살짝 접어 박음질 해놓은 일본항공의 상징 빨간색을 표시해둔 이런 센스 있는 포인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서 베개나 담요에도 이렇게 소소하고 일관된 포인트가 매우 센스 있는 모습이죠. 간단한 주전부리와 함께 식전주 서비스로 오늘 제공하는 샴페인 찰스 하이직을 받아봤는데요. 일본항공 비즈니스의 델라모트, 찰스 하이직, 듀발로로이 세 종류 중 하나가 탑재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살짝 복불복 느낌도 있지만 새 와인 중 어느 것이었더라도 만족할 만한 리스트입니다. 저녁으로는 와쇼쿠, 일본식 식사를 선택해봤는데요. 전체 요리로 이로도리 고젠, 도시락 반찬 같은 작은 음식들을 잘 조합해서 내놓는 한상 음식이 준비됩니다. 일본항공 퍼스트와 비슷하게
요 반합에 모양새 그대로 메뉴판에 설명을 적어 놓아 어떤 음식인지 이해하면서 먹을 수 있는 친절함이 또 있네요. 거기에 요 같이 나온 플라스틱 학이 어떤 용도인지 물어보니 이렇게 젓가락을 얹어 놓는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일본항공입니다. 이어 밥, 장국, 메인 요리, 절인 채소가 함께 나오는 한 상이 준비되었는데요. 외국인 입장에서 해당 국가의 비행편에 탑승했을 때 이렇게 그 국가의 문화가 담긴 음식과 음료를 맛볼 수 있는 게 또 여행의 즐거움이 아닐까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입이 짧아서 맛은 그냥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고요. 마지막으로 망고가 들어간 푸딩 형태의 디저트를 일본항공 시그니처 노알콜 음료 스카이타임과 함께 즐겨봤습니다. 일본항공의 장거리편의 경우 중간에 주문할 수 있는 간식도 퀄리티가 대단한데요. 카레의 경우 라운지에서 먹어볼 수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규슈 스타일 미소라멘과 치킨을 곁들인 밥을 시켜왔어요. 하늘에서 데워 나오는 음식이 엄청나게 맛있긴 어렵겠지만 또 간단하게 반주하면서 배 채우기에 매우 적당한 음식들이었는데요. 궁금했던 일본 와인들도 부탁드려서 같이 즐겨봤습니다. 조식까지 제공하는 11시간의 알찬 비행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양식으로 주문해봤는데요. 일본 향이 조금 많이 가미된 느낌의 조식도 맛있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일본항공은 이렇게 유명 셰프의 이름을 건 메뉴들로 기내식을 서비스하는데요. 음식과 음료의 메뉴는 해당 노선과 날짜로 미리 검색해볼 수 있기 때문에 타기 전, 공부 후 탑승하게 되면 더욱 알차게 식음료 서비스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때만 해도 와이파이의 경우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유료로 이용해야 했는데요. 최근 일본항공이 퍼스트와 비즈니스에서 완전 무료, 프리미엄 이코노미, 이코노미에선 1시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배도 부르니 이제 잠자기 전에 또 화장실을 잠깐 가볼게요. 특별할 것 없는 화장실은 이미 시간이 좀 지난 상태로 편의용품들도 동이 나 있었고 처음 보는 브랜드의 어메니티가 준비된 평범한 모습의 화장실이었지만 역시 일본답게 기대는 잊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와 잘 준비를 해봤는데요. 좌석은 180도로 완전히 플랫하게 펼쳐지지만 역시 좀 비좁은 느낌이고요. 꽤 두터운 패드를 깔아주기 때문에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해요. 요 패드 덕에 좀 딱딱한 느낌의 시트와 상관없이 꽤 푹신한 잠자리가 완성됩니다. 다른 침구류의 경우에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 괜찮은 잠자리가 완성되지만 역시 발 부분은 정말 답이 없는 모습이에요. 옆에 팔걸이 부분은 그나마 내릴 수 있어 비좁은 좌석에 살짝 숨통을 틔워주는데요. 이 광동체의 리버스 헤링본 좌석이 이전 경험했던 대한항공과 중화항공의 협동체 비즈니스 좌석보다도 공간이 나오질 않는데 일본인의 체격 맞춤형 좌석으로 만들려 그랬던 건지 제 옆자리 키 큰 서양인들은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구겨져서 잠을 자더라고요. 프리미엄을 항상 지향하던 일본항공이 왜 이런 좌석을 설치했는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최근 일본항공은 새로운 플래그십 항공기 A350-1000의 도입으로 새 비즈니스석을 설치했고 그냥 뉴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이 좌석은 프로덕트 면에서는 이번 리뷰한 비즈니스 좌석에 비해 월등히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 다행인데요. 아직도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프로덕트로 불리는 아펙스 스위트가 점점 사라져가는 데 반해 이 좌석은 아직 현역으로 상당 기간 남아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항공 비즈니스를 선택했을 때 이 부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11시간의 비행 끝에 이번 여행의 경유지 도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퍼스트에 이어 비즈니스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소프트웨어에 비해 아쉬움보다도 의문이 더 많이 가는 하드웨어를 보여주는 이번 비행이었는데요. 아직 몇 번의 일본항공 탑승기가 남아있으니까 다른 프로덕트의 일본항공 탑승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탑승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